안녕하세요. 돈 드는 돈TV, 저는 여도운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투자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레이 달리오,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수많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있겠지만 제가 앞서 다뤘던 인물 워런 버핏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워런 버핏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분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워런 버핏은 처음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투자에 대한 철학을 교육받았고 본인만의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벤저민 그레이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저 역시도 경제방송 앵커로 처음 입사를 한 회사에서 저희 팀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이 바로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었는데요.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과 연관되는 단어로는 안전마진, 미스터 마켓이라는 단어도 유명하죠. 이 단어들은 앞선 워런 버핏의 영상에서도 나왔던 단어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러한 유명한 주식시장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벤저민 그레이엄. 그 뒤로 워런 버핏을 비롯해 월터 슐로스, 빌 루안, 찰리 먼거 등 지금의 유명한 투자자들의 스승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이 활발히 활동했던 20세기 초중반에는 사실 주식 투자는 분석으로 한다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투자라는 것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강연이나 책, 그리고 실제 본인의 투자를 통해 전했던 그는 현재 시점에서 보아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의 투자자로서의 일생과 주요 투자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보았을 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벤저민 그레이엄은 언제부터 투자를 했던 걸까요? 그는 1894년 영국에서 도자기 중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레이엄이 1살 무렵 뉴욕으로 이주를 했고 한동안은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가 9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레이엄의 어머니인 도라는 그레이엄과 두 형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죠. 그레이엄의 어머니 도라는 부를 순식간에 늘리고자 하는 욕심에 몇몇 사업에 손을 댔고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1907년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기 직전에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자본금을 모두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레이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명석한 학생이었던 그레이엄은 장학금을 받고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는 졸업할 무렵에 수학, 영어, 철학 이 세 학과에서 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지만 보수가 높은 월가로 그는 향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역시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승승장구로 이어갔던 그레이엄은 1926년에 뉴먼이라는 회계사와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1929년에 20세기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였던 대공황을 겪게 되죠. 그 위기 속에서 그레이엄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요. 여느 투자자가 그랬듯 그레이엄도 역시 대공황 시절 큰 손실을 겪었지만 회복도 빨랐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대공황 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레이엄의 고객들은 그리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5년. 대공황 이후 5년 만에 그레이엄과 그의 동업자 뉴먼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었고 손실이 발생했던 5년간에는 고객들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의 어머니가 투기적인 주식 매매로 가진 돈을 모두 잃고 가난하게 살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레이엄은 원금 보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레이엄의 투자 스타일은 큰 시세 차익보다는 원금 보전을 우선시했죠. 그러나 그레이엄에게도 대공황이라는 큰 하락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는 이러한 대공황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더욱 보수적인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회사는 대공황 이후로 단 한 번도 고객의 돈을 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그의 투자법은
대공황을 겪음으로써 더욱 단단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하는 일 외에도 30여 년간 컬럼비아 대학에서 투자론을 강의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저서인 현명한 투자자, 또 증권분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증권분석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1934년 그레이엄이 데이비드 도드라는 교수와 공동 집필한 증권분석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부터였습니다. 또한 1949년 출간된 현명한 투자자는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엄만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그레이엄의 이러한 투자 업적은 실제 투자 세계에서도 큰 역사적인 깊은 교훈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식의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워런 버핏의 투자 이야기에서도 살짝 언급된 내용이었죠. 실제 버핏은 그가 작성한 주주서안을 통해서도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서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강조한 3가지 투자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미신이나 대략적으로 짐작하거나 비밀 의식 같은 것을 따르던 주식시장에서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 탐방 등 회사에 대한 완벽한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했고, 또한 주식을 가격에 따라 사고 파는 종이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유권, 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면서 미스터 마켓이라는 변덕 넘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날에는 미스터 마켓이 나에게 와서 100원짜리 주식을 150원에 산다고 한껏 부추겨 놓는 등 조증을 부리고, 또 어떤 날에는 100원짜리 주식을 50원에 팔겠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의 이 변덕,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좋아서 주식을 비싸게 사준다고 할 때는 비싸게 팔면 되고, 미스터 마켓이 주식을 헐값에 넘긴다고 우울증을 부리면 헐값에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크고 급작스러운 외부 악재로 시장이 하락하고 우려감이 심한 시기에 이 미스터 마켓의 우울증은 우리에게 헐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네요. 마지막 핵심은 안전 마진입니다.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미리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때를 잘 포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 중 하나일 텐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을 살 때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의 비밀을 딱 2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마진 오브 세이프티, 바로 안전 마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과 예측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법이 안전마진을 가진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레이엄은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의 3분의 2 가격에서 거래될 때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순유동자산은 해당 기업이 갚아야 할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도 이 수중에 남아있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말합니다. 이 수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극도로 보수적이면서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러한 투자법은 일명 담배꽁초 투자법으로도 불립니다. 버핏의 투자 방법에서도 역시나 언급되었던 이 담배꽁초 투자법은 길에 떨어진 담배 한 개비를 주어서 한 모금만 피우고 버리듯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원칙에 따라 매도하는 투자법을 말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러한 철학을 토대로 투자에 임했고, 비록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수적인 투자법으로 그는 평생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언급된 안전마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겠는데요. 한 철도회사의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해 세전이익이 고정비용의 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정비용을 초과하는 세전이익은 이후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상당 기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것이 안전 마진이다. 이렇게 벤자민 그레이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는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훈을 주죠. 먼저 철저하고 완벽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의 대상을 선택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 가격이 안전마진을 가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을 막아주죠. 성급한 마음으로 주가의 상승만을 바라고 원칙 없이 무턱대고 아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곤 하는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투자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시장의 상승은 끝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은 원래 변덕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등락폭이 크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벤자민 그레이엄,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장의 심리가 상승으로 이 기세가 강해져 투기성이 짙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레이엄의 투자법 중 안전마진을 가진 투자법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에는 물론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지만 또 시장 상황은 때론 예측과 그 원칙의 둘레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법에 명시되어 온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적이지만 좀 더 포트폴리오도 그리고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